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온 목적, 그리고 떠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공유입니다. 문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등교육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문제 없다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고, 아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고사하고 만다 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 터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 컨셉 단어는 자율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아마 지금까지 한 100번도 200번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대학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하나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보십시오. 에이스, 프라임, CK, 코어. 프라임 경우는 대학 현장에 굉장히 많은 소란, 대란 내지는 변화를 또 일으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들은 주로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몇몇 교수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방식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서 이 수요를 정부가 구체로 예측하는 옛날의 계획경제 방식으로는 이제는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해서, 완전히 지금 대학에 저희가 다 알려드린 것처럼 아예 재정을 통으로, 본부로 드린 것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그리고 각종 기업체에서 AI, 드론 등등 많은 분야의 수요가 많다고 하면서 이 수요에 대해서 대학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드론이 10,000대가 필요하다? 아니요. 이제는 계획경제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예 설계 자체를 대학이 스스로 하는 쪽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재원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그전에는 저희가 계획경제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완전 자율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제 갔다는 점이 이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 5,688억하고 전문대학이 2,900억 정도, 지금 큰 가닥은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한다. 그다음에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것,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특히나 국립대학은 최소한 교두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진작부터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갔던 데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기존의 사업 이외에 추가로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사업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근데 저렇게 통으로 돼 있으면 예산을,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전처럼 이렇게 있으면 학부 중심의 교육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내고, 또 산업 연계 사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 조금 앞으로는 어려워서 저희 고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걸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는 교육부와 대학이 한 목소리로 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지금 BK 사업 후속 사업 설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순에는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 초청으로 전체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BK21 프라임 3단계까지 갔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내년 8월까지가 3단계 BK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내년 8월 이후부터 4단계 BK가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등교육 정책을 하면서 정말 대학을 완전 자율화하고 모든 규제를 없애고, 그런 가운데 어떤 지역 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적인 좀 공모로 가서 효율성을 좀 견인하고 수월성을 확보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우리나라에 주어진 여건 중에 하나가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그 경제 격차, 그에 따른 대학 간의 격차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립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85%까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입니다. 그 틀 내에서 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대학들로 하여금 불편한 제약상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입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유럽 국가처럼 대부분이 국립이거나 하면 사립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뽑든 자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초중등 교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불가피 저희가 사립에 대해서 권고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재정과 연계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대학 역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립대학이 보다 저렴한 학비, 그 다음에 초기에 어떤 질 좋은 실험 실습 인프라를 가지고서 국립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오랜 동안 BK 사업 이후로 저희가 사업을 국립 사립 구분 없이 공모로 갔고 그런 가운데 국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안 하면서 실험 실습 기자재도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제가 그냥 점잖은 표현으로 노후화됐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총장님께서는 거의 고물상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대폭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그 국립이 적어도 거점 국립대학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대학과 시설 기자재를 공유 개방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6개의 아주 큰 캠퍼스가 유령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구조개혁을 2003년에 시동을 걸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국립대학이 통합됐고 사립대학도 한 법인 내 사립대학들이 많이 통합이 됐습니다. 약 20개가 10개로 전체 통합이 됐고요. 수도권 정원도 일률적으로 전부 다 5%씩 감축을 하면서 95년도 구조개혁이 발동이 됐고 그 이후로 두 번째 교육개혁은 2009년 10년에 들어오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상위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포뮬러 방식으로 재정을 투자하고 나머지 하위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문제 학사 운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 감사를 해서 사실은 폐쇄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게 16개 2000년도부터 16개 폐교가 됐고요. 그 이후로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해서 그대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령도시 형태로 남아있는 게 지금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저희한테 참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사례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폐쇄를 하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1000명 내지는 10,000명 이하로 줄여가면서 특성화 쪽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생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정책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은 특정 대학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감사를 해서 폐쇄로 무력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정책은 이미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 구조조정 때 저희가 A, B, C, D, E로 나누어서 정원 감축한 게 2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역량 진단해서 정말 그 전보다도 더 철저하게 많은 하면서 이제 총장님들께서 정말 애쓰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게 10,000명입니다. 반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부 정원 감축 요청만 드려도 그걸 계기로 구조조정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큰 덩어리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하고 또 역량 강화될 경우는 원래 재정전이 없었는데 총장님들께서 한 목소리 요청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재부하고 싸워가면서 일단은 재기 기회를 드리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 제한을 하면서 교육부의 재정 제한뿐만 아니라 타부처 재정 지원까지 제한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모두 다 권고지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적어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기에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구조조정 방식 특징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서 하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감사해서 폐쇄를 했던, 학교 폐쇄를 했던 방식이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정원 감축했고요. 그다음에 아예 큰 덩어리로 60% 내외로 해서 자율개선대학하고 지원을 하는 방식이 지금 저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성과를 확보를 못하면 좀 애로가 있을 것이다. 저희 그 고민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링크하고 어제 링크를 발표했습니다만 링크하고 BK 사업의 경우는 산학협력과 연구지원으로 해서 지금 별도 트랙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 교육부 총 예산은 76조 9,163억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고등교육 예산만 약 5,8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요 근래 가장 큰 폭으로 증액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디가 들었는가 이렇게 보시면 시간강사 지원 아예 신규 원래는 국립에 대한 시간강사 지원비는 1,123억을 저희가 국립대학교에서는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직접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기재부하고 싸워서 직접적인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학 육성 관련해서 700억이 들었고 공영사립대에서 연구비로 10억을 확보했고 인문사회 기초연구 147억. 이 분야 돈 확보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공학술연구에서 1,136억이 들었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정말 많은 총장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해서 기재부에서 1,200억 정도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늘은 것이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세부 내용이 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 국립대 운영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국립대에서 운영하던 다른 기타 사업 분류를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노란 것 학술연구 부분이 점진적으로 느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보면은요,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게 10조, 그 다음에 산자부, 고용부 등등에서 대학에 들어간 돈이 5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께 말씀드릴 것은 대학의 직원, 똑똑한 직원을 좀 키우십시오. 그래서 그 직원은 각 부처를 서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 뭐를 하는지를 쭉 서칭하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수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일제 때 저희가 전문학교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또 해방 이후 특히 49년도에 농지개혁법 이후로 사립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자 저희 유은혜 부총리님께서 대학 총장 협의회에 제안을 하셨던 것이 아예 이제는 대학 총장 협의회와 교육부가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고 아예 TF를 만들어서 고등교육 부분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과제 현안 한 건 한 건 중심으로 학술과에서 얘기했고 고등교육 정책과에서 얘기했고 이렇게 했는데 아예 모두 다 가세요. 대학과 관련된 과장은 모두 다 함께 가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보고 그냥 풀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TF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의가 넘쳐갔고요. 격주로까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책 기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문 육성과 시장 분야,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대학 일반대학 구분이 거의 없어져서 전문대학을 중점적으로 키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전히 고등교육이 정말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다녀야 되는 방식의 어떤 그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분야도 이제는 대폭적으로 모든
그 제한을 다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현상 인식을 같이 할 때 저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많은 언론도 그렇고 특히 기업체 CEO들도 그렇고 대학에 원죄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 수요를 주는 인력을 우리에게 맞는 인력을 키워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대학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응용 부분 또 기업이 쓸 부분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원래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대학에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 처리됐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항상 목소리를 모아서 새롭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